오늘 소개할 곳은 청량리 일대 정비사업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청량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청량리 9구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우리가 청량리 9구역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곳의 투자 가치와 사업성은 어떤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9구역이 속한 청량리동은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 전면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량리동은 청량리역 주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량리역 주변과 그 아래쪽 일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전담 뉴타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금은 신축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들이 줄지어 들어선 청량리의 변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쪽의 청량리동은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 중인 청량리 7구역, 그 뒤를 이어 청량리 8구역과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이 부지런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 단계인 미주아파트 재건축과 오늘 영상의 주인공 청량리 9구역이 청량리동 개발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23년도 발표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아직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청량리역 전면부 미개발지도 향후 그 용도에 맞게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량리동 일대는 여러 정비사업과 광역적 도시정비가 함께 진행되면서 청량리의 새로운 천지개벽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량리 9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그리고 사업성과 투자 가치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9구역의 사업 추진 경과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2월 청량리 9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첫 번째 공모를 통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3년 3월에는 개발 구상안에 해당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25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월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한 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9구역은 총 사업 면적이 28,964제곱미터, 그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약 7,721평으로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은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받아 분양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용도지역 또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되면서 이 구역은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가 꽤 많습니다. 오른쪽의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 청량리 9구역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1호 주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하고 구역 중앙에 고층을 배치해 단차가 있는 지형에 순응한 주거단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북측 사회복지시설과 연결할 진출입 도로를 신설하고 구역 좌측 끝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량리 9구역은 총 몇 세대 규모의 단지가 될까요? 정비계획에 따른 청량리 9구역은 분양 680세대, 임대 163세대를 포함한 총 843세대 규모의 중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평형 구성은 전용 3구제곱미터를 시작으로 4구, 5구, 7호, 84까지 총 5개의 평형으로 나뉘어 있어 중소형 위주의 단지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의 면적이 다소 작아 대형 평수를 짓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30평형대 세대가 전체 35% 이상은 확보돼서 완전히 초소형 위주의 아파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총 680세대로 계획된 분양주택에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세부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분양주택 680세대를 조합원, 일반 분양, 그리고 보류지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정비계획 고시문에는 조합원, 일반 분양, 보류지에 대한 배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토지 등 소유자를 근거로 이미 배분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물량은 현재 청량리 9구역 토지 등 소유자 339명을 근거로 339세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류지는 분양주택의 1%, 일반 분양은 그 나머지를 배정했습니다. 물론 향후 1+1 조합원이 생긴다면 일반 분양부는 현재보다 조금 더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분석의 경우 청량리 9구역은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약 100% 가까이 확보되는데요.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반 분양 비율이 50%만 넘어도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9구역은 일반 분양 비율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이 구역은 초중고가 모두 가까이에 있고 입주 시점에는 청량리역 GTX를 통해서 서울 3대 업무지구로 출퇴근
부분도 매우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입지 여건 덕분에 일반 분양 실패나 미분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조합원에게 배정된 680세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에는 113세대가, 30평형대인 전용 75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는 226세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에서 향후 67% 안에 들기만 한다면 조합원은 30평형대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113세대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분들은 혹시 49제곱미터나 39제곱미터가 배정될까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일반 분양 몫으로 배정된 278세대 중에서 59제곱미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원이라면 최소 25평형 이상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투자하실 때는 사이즈가 작은 물건이라도 최소 25평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가장 저렴한 물건을 살펴보는 게 수익 극대화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 분석을 통해서 평형별 추정 분담금, 총 투자금, 안전 마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계획에 따르면 청량리 9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11%로 나타납니다. 수치만 보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비례율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산에 사용된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입니다. 청량리 9구역의 비례율 111%는 평당 일반 분양가 4,006만원, 추정 공사비 87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입니다. 이제 이 분양가와 공사비가 적절한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조정된 수치를 반영해 보정된 비례율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량리 9구역 인근엔 두 곳의 거대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단의 전담 뉴타운, 또 하나는 동쪽의 이문희경 뉴타운입니다. 현재 전담 뉴타운 신축급 시세는 평당 4,400에서 4,500만원, 그리고 이문희경은 4,100만원에서 4,200만원을 형성하고 있죠. 청량리 9구역은 이보다 더 신축이고 역 접근성이 뛰어나 최소한 전담 뉴타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가 4,006만원은 현 시점 보수적으로 책정되었고 향후 충분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사비 검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4년도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842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이상 평당 850만원은 기본으로 잡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청량리 9구역은 현재 추정 공사비가 877만원으로 이미 최근 시장 상황이 반영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공사비의 별도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비례율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일반 분양가 4,006만원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서 향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 전 지역의 투기과열 지구 지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4,006만원을 오늘 분석에서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877만원은 이미 서울 평균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에 명시된 비례율 111%는 현 시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추정 분담금, 총 투자금, 안전마진 계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매물 분석을 통해서 추정 분담금, 총 투자금, 안전마진까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가끔 유튜브 댓글로 공동주택 보정률이 그게 맞는 거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은 매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계획 고시문에 담긴 종전자산 평가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청량리 9구역 정비계획 고시문에 담긴 종전자산 추정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5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사용했고 보정률은 3.2를 적용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에 합산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매물은 빌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공동주택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매물은 7월 17일 등록된 빌라로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을 추정해 보려면 25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해야겠죠. 확인한 결과 25년도 공시가격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정률 3.2를 곱해주면 예상 감정평가 금액은 4억 6,700만 원이 되겠네요. 감정평가 금액이 4억 6,700만 원인데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이니까 현재 이 매물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5년도 준공된 투룸 빌라라서 향후 실거주나 세를 놓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평형별로 예상되는 분담금과 총 투자금 그리고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정 분담금 계산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 기준가액을 차감해서 산출하는데요. 이때 분양 기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매물의 분양 기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인 4억 6,700만 원에 비례율 111%를 곱한 5억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제곱미터가 8억 8,7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와 분양 기준가액을 확인했으면 이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매물을 매수해서 전용 5제곱미터를 받으려면 약 3억 6,9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전용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약 5억 7,6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추정 분담금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총 투자금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 투자금은 물건 매매가에 추정 분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따라서 청량리 9구역 매물을 4.5억에 매수하고 향후 아파트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총 투자금은 5제곱미터의 경우 8억 1,900만 원, 84제곱미터는 10억 2,6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총 투자금을 기준으로 향후 입주 시점의 예상 가치와 비교해서 안전마진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량리 9구역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에 예상 시세를 먼저 예측해야 되는데요. 보통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선정한 뒤에 연식과 세대수 등을 보정해서 계산해줍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를 비교단지로 선정했어요. 해당 아파트는 같은 청량리 권역 내 위치한 신축급 아파트로 2018년식, 세대수는 584세대이며 현재 84타입 기준 14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교 단지를 바탕으로 청량리 9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조성될 경우 예상 시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비교 단지는 청량리 9구역보다 세대수는 작지만 청량리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한 점을 고려해 연식 보정과 인플레이션만 반영한 예상 시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식 보정이란 비교단지 아파트를 25년에 신축한 아파트로 가정해 매매 가격을 보정해주는 작업인데, 지금처럼 연식이 8년 차이 나는 경우 왼쪽 표에 따라 7.56%를 보정해줍니다. 따라서 비교단지의 연식 보정 가격은 5구 타입 12억 9천만 원, 84 타입 15억 원입니다. 여기에 준공 시점까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2차 보정을 해줄 예정인데요.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보수적으로 3% 적용하면 인플레이션 보정률은 34%가 되고, 따라서 최종 보정 가격은 5구 타입은 17억 3천만 원, 84 타입은 20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청량리 9구역에 투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안전마진을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안전마진. 둘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보정 안전마진입니다. 먼저 보수적 안전마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이란 준공 후 예상되는 시세에서 총 투자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5구 타입 예상 시세가 12억 9천만 원, 총 투자금은 8억 1,900만 원으로 안전마진은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84 타입은 예상 시세 15억, 총 투자금은 10억 2,600만 원으로 향후 4억 7,900만 원의 안전마진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안전마진을 계산해 볼까요? 매년 3%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경우 5구 타입의 예상 시세는 17억 3천만 원, 84 타입은 20억입니다. 따라서 5구 타입의 안전마진은 9억 1천만 원, 84 타입의 경우 9억 9천만 원의 안전마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느꼈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보정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죠. 최근 고시된 정비계획들을 보면 공동주택 보정률은 보통 1.7에서 많아야 2.5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려 3.2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고시문에 담긴 내용이라 이 보정률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오타일 수도 있어서 제가 보정률을 2.2로 수정해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비계획상 보정률은 3.2가 맞고 2.2로 수정하는 건 혹시 모를 오기입을 대비한 보수적 접근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정평가 금액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보정률이 3.2에서 2.2로 하향 조정되면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 되고 프리미엄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진 만큼 분담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 5구제곱미터의 분담금은 5억 3,2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의 분담금은 7억 3,9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게 되죠. 분담금이 커지니까 총투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용 5구제곱미터의 총투자금은 9억 8,2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1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달라진 안전마진을 구해볼까요? 먼저 인플레이션 보정이 없는 안전마진의 경우 5구, 84 모두 3억 초반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정을 적용한 안전마진은 5구 타입은 7억 5천만원, 84 타입은 8억 1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정률을 하향 조정했을 때 분담금과 총투자금, 안전마진까지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시문에 나와 있는 보정률을 적용하면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낮은 분담금과 높은 안전마진이 함께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정률을 2.2 수준으로 낮춰도 1억 초반의 프리미엄과 합리적인 투자금, 그리고 적정 수준의 안전마진 확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량리 9구역은 오늘의 분석 수치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미래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청량리역 일대는 2024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도나 밀도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주변은 업무,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고밀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엔 지금처럼 어수선한 청량리역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기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다수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역 자체의 개발과 주변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청량리역 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용산이나 영등포 정도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잠재력이 높다 보니까 남들은 하나도 놓기 힘든 GTX를 무려 3개나 놔준다고 합니다. 사업성을 이유로 아직 실제 착공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올 연말에 GTX-B가 착공한다는 소식이 있고 GTX-C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량리 9구역이 입주할 약 10년 후에는 GTX를 통한 주요 업무지구와의 빠른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현재보다 훨씬 우수한 입지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저평가 상태인 청량리 9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청량리 8구역은 입지 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미엄이 약 5억 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량리 9구역은 약 1억 원 내의 프리미엄으로 4억 원 가량의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두 구역 간에는 사업 진행 속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진입 가격이 낮다는 점은 소액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저렴하게 진입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대응과 향후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과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비사업 문의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정부 정책 해석, 투자 네트워킹 등 무료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